생물학은 우표 수집과 비슷하지만 우표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의 힘과 어떤 과학자가 가장 멋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 (어니스트 러더포드)의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물리학이든 우표 수집이든 생물학자로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비물리학자나 우표 수집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했다면 물리학에서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상적인 기체 법칙, 스톡스 아인슈타인 방정식,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제공하는 크고 아름다운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물학은 수집된 관찰 결과의 집합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종의 비이름 개구리의 부분 라스라프 맥어크 경로의 키나즈. 젠장, 나는 15년 동안 생명공학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은 아직도 나에게 악몽을 꾸게 한다. 무엇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생물학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단순한 수학으로 통일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과학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물리학, 솔직히 말하자면 2, 3세기는 정말 멋졌어요. 다틴 형식의 수학 표현으로 표현되는 통일 이론은 그것을 존나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물리학은 알파 괴짜이고 우리 겸손한 생물학자들은 일종의 평정심으로 지켜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의 물리학과 같은 접근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생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정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 합성 생물학, 컴퓨터 생물학과 같은 분야는 형식주의, 엄격함 및 수학에 대한 사랑의 이점을 얻습니다. 공학 생물학은 단순한 우표 수집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비누 상자에 있는 것은 단지 것입니다. 무번, 어쩌면 우표 수집은 결국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 빅데이터와 AI의 시대에 누가 정말 알파 괴짜인지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우표의 책을 볼 때 저는 데이터 세트를 봅니다. 포괄적이고 편향되지 않고 구조화되고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우표가 텍스트 블록이거나 기술 분야에서 다음 큰 것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표가 생물학적 데이터의 조각이라면 당신은 생명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박물학자의 골동품 캐비닛에 있는 참신한 우표책을 유전자 치료와 유전공학을 위한 최첨단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제제 또는 RNA 치료제? 얼마나 많은 스탬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격으로? 구조화되고 레이블이 지정되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당면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공학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긴코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생명공학을 변화시키면서 저는 데이터의 힘과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과학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사고방식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20세기에 활동하는 물리학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아마도 매우 정확한 정량적 관찰을 한 다음 이를 수학 방정식으로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이 모든 문제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파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가능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AI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물학자들도 비슷한 종류의 자신감을 키웠다. AI 데이터셋이 란디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작동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오래된 데이터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은 많은 생물학자들이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래, 나는 AI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정말 낚시 탐험을 가고 싶은가? 생명공학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 낚시 탐험이라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초기 실험실 자동화로 인해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고처리량 스크리닝이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일 것입니다. 10,000개의 약물을 테스트하고 그중 하나가 목표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 처리량이 많은 스크린의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일종의 우표 수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화면의 각 샘플은 고립되고 통일되지 않은 관찰이었습니다. 목표는 수백 개의 돌연변이 중에서 효과가 없는 하나의 히트, 하나의 약물 또는 하나의 DNA 돌연변이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조회수를 생성하지 않으면 나머지 데이터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명공학 랜드D와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으로도 더 나빴다. 낚시 원정을 가면 널 덜 괴짜로 만들었어. 모든 멋진 과학자들은 경로 모델과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매우 멋진 물리학자들과 같은 방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가설에 기반했습니다. 당신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신의 작은 우표 중 하나가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바랐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임기는 끝났습니다. 낚시 원정은 은퇴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단 한 번의 히트를 목표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구축된 AI 모델은 수학적 표현만큼 유용하고 멋진 예측 및 생성 리소스입니다. AI 모델의 힘은 전체 학습 데이터의 창발적 속성입니다. AI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기술은 과학자들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우표 수집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우표 수집가였을 것입니다. 데이터 생성은 미래 시대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생명공학 랜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며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적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파캐짜입니다. 미래는 우표 수집가들의 몫입니다.